이 사연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33년 전 서울의 어느 재래시장, 생선을 파는 좌판에서 이한수는 칼질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딸 하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었죠. 비는 그치지 않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면 하은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 매일 같이 치르는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장님, 이 생선 좀 싸주세요. 손님의 목소리에 한수는 서둘러 생선을 신문지에 싸며 빗방울이 후두득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시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25,000원이에요. 거스름돈을 건네고 한수는 재빨리 비닐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다시 확인하니 6시 15분, 하은이가 기다릴 텐데. 하은이는 아내와 이혼한 후 한수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이제 6살 웃을 때마다 사랑스러운 보조개가 드러나는 딸아이. 하은이의 새끼손가락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한수는 그것을 보며 우리 하은이만의 별자리라고 불렀습니다. 형, 나 좀 일찍 가봐야겠어. 하은이 데려와야 하는데. 옆 좌판의 정배 형에게 말하고 한수는 재래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둘러야 했어요. 오늘은 매달 첫날 하은이와 함께 치킨을 먹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한수는 비를 맞으며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치킨을 보면 눈을 반짝이던 그 눈빛, 작은 손으로 다리 하나를 꼭 쥐고 맛있게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한수의 삶에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선생님, 하은이는요? 유치원에 도착한 한수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이 1시간 전에 데려가셨다고 하셨어요. 순간 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은이를 데려간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하은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은이 아빠예요. 제가 데려간 적 없어요. 그 말에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렀고 빗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장 근처와 동네 전체를 뒤지고 하은이의 사진을 들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찾아다녔지만 하은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수의 세계는 그날부터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하은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있는 점. 그게 유일한 단서예요. 경찰서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던 말입니다. 특별하다면 특별한, 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단서였습니다. 그 작은 점만으로는 하은이를 찾기에 부족했습니다. 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선 좌판을 접고 더 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를 찾는데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장 안에 작은 가게를 열었고 그것이 2개, 3개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한수의 사업은 점점 커졌고 생선 장수였던 그는 어느새 유통업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매달 1일 한수는 여전히 하은이와 함께 먹기로 약속했던 치킨을 사서 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꼭 너를 찾을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63세의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 유치원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으니까요. 2025년 7월 1일 또 한 번의 달력이 넘어가고 한수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 그중 몇 개는 그가 소유한 것이었죠. 한때 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팔던 남자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재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풍요로움 속에서도 한수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일정표를 내밀었지만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정을 취소해. 비서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매달 1일이면 한수가 개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회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도 감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수의 눈빛이 그날만큼은 더욱 쓸쓸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수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의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6살 생일에 찍은 사진, 치킨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수는 사진 속 하은이의 작은 손을 보며 새끼손가락에 있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36살이 됐겠구나. 한숨을 내쉬며 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매달 첫날 그가 가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은이와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었던 그 치킨집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생긴 다른 치킨집에서 한수는 여전히 치킨을 사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늘 가던 치킨집이 리모델링 중이었고 한수는 발걸음을 돌려 근처의 다른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황금 올리브 치킨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킨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콤한 튀김 향이 한수를 반겼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카운터에는 한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직원의 목소리에 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한수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 곧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한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여직원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습니다. 여직원이 카운터에서 영수증을 끊을 때 그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은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보았을까요? 실종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던 초기에는 길을 가다 마주치는 모든 여자아이의 손을 확인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여자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한수는 30대 여성들의 손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연히 들어온 치킨집에서 손님, 치킨 나왔습니다. 여직원이 포장된 치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다 그녀의 손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첫마디에는 분명히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여직원의 물음에 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여직원이 황급히 다가와 한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은이와 닮았을까? 그는 하은이의 성인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하은이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새끼손가락. 한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시죠? 한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내 딸도 그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물 좀 드세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점이 있는 사람이 하은이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례했네요. 한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의 얼굴에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손가락점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은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그를 이끌었습니다. 제 딸이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6살이었죠. 마지막으로 본 게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한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은 주문이 없는 시간 카운터 앞에 앉아 한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수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힘이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상자를 처음으로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과거를 꺼내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전단지를 붙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것이라곤 하은이 새끼손가락에 있던 이 점뿐이었죠. 여직원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동정? 아니면 다른 무언가? 매달 첫날은 하은이와 치킨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 약속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3번의 기다림과 53번의 실망. 그 긴 세월이 한수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달 첫날이면 치킨을 사서 혼자 먹는 거군요. 여직원의 목소리도 어딘가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수의 이야기에 감정이입이 된 듯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소은, 하은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의 가슴에 작은 실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하은이가 아닐 이유는 없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종종 새 이름을 갖게 되니까요. 소은 씨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한수의 질문에 소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양됐어요. 그 말에 한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입양. 그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 입양되셨나요? 제가 7살 때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기억은 6살 무렵부터 조금씩 있어요.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7살. 하은이가 실종된 지 1년 후.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은이는 실종 당시 6살이었습니다. 만약 소은이 하은이라면 기억이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혹시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한수의 질문에 소은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치킨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됐죠. 한수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했던 치킨,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점, 입양 시기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었던가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여성이 하은이일 거라는 기대를 품었다가 무너졌던 그 시간들. 소은 씨,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한수의 직설적인 요청에 소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무의식적으로 두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지, 소은 씨가 제 딸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발 확인만이라도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한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은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기대와 비슷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그녀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한수의 눈에는 하은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소은은 다시 한수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그 말에도 한수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수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소은에게 건넸습니다. 한동유통 회장 이한수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소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유통, 대한민국 최대 유통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회장님이셨군요. 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에게 회사와 돈은 하은이를 찾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으니까요. 돈은 많지만 가족은 없어요. 하은이를 찾는 것이 제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당황한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한수는 그녀가 왜 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정? 아니면 다른 이유?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한수는 일어나며 치킨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소은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늘따라 가벼웠습니다. 30년간 품었던 희망, 그 희망이 오늘은 조금 더 커진 듯 했습니다. 한수가 떠난 후 소은은 그의 명함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은은 새끼손가락의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점. 그녀의 양부모는 그것을 행운의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은은 문득 어린 시절,
누군가가 그 점을 보며 우리 하은이만의 별자리라고 부르던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수의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섞인 노인의 눈에서 흘러나오던 눈물, 30년의 기다림이 담긴 목소리,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치킨 봉지. 소은은 자신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의 점을 만졌습니다. 하은이, 낯선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소은은 벽에 기대어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어릴 적 사진 몇 장, 그리고 양부모가 건네준 낡은 머리핀 하나.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박소은, 입양 당시 추정 나이 7세. 더 이상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소은의 과거는 7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소은은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8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꿈을 꿨다. 비 오는 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 그 목소리가 자꾸 생각난다. 하은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은 소은인데. 소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꿈은 지금도 가끔 꾸는 꿈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는 꿈. 소은은 그것을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꾸는 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은은 한수의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유통 회장 이한수. 그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소은은 컴퓨터를 켜고 한동유통 이한수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계 인사에 관한 기사, 사업 확장에 관한 기사, 그리고 억만장자 이한수 회장, 30년째 실종된 딸을 찾습니다. 3년 전의 기사였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에는 한수의 이야기와 함께 하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웃고 있었고 작은 눈과 동그란 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눈매가 닮았을까요? 소은은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한수의 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은은 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치킨집에서 만난 박소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 씨,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저 유전자 검사 해보겠습니다. 소은의 말에 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7시에 일이 끝나요. 물론이죠. 제가 치킨집으로 갈까요?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소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문을 열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7시 한수는 약속대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소은은 이미 퇴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한수를 보자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그냥 한수라고 불러도 돼요. 회장님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한수의 말에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고 한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놓았고 검사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한수는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급행으로 하면 2, 3일 안에도 가능해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후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은의 고백에 한수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딸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의 말에 소은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한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소은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과거가 궁금했어요. 입양된 이후의 기억만 있거든요. 그전에는 비가 오는 날의 단편적인 기억들 뿐이에요.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 오는 날, 하은이가 실종된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기억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소은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이 젖었어요. 그리고 치킨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너무 오래되고 흐릿한 기억이라. 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하은이와의 마지막 기억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유치원 하원 시간, 비가 오던 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기로 한 치킨. 소은 씨, 내일 병원에 가는 게 어때요? 굳이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가보죠.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수가 알아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한수의 지인이었고 두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구강 면봉으로 간단히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겁니다. 의사의 말에 한수와 소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한수는 사무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오후 3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수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소음과 검사 결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아, 정말 너일까? 한수는 서랍에서 하은이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6살 하은이의 웃는 얼굴, 그리고 소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닮았을까요? 한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6살 아이가 36살 여성으로 성장하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을 테니까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한수입니다. 한수 씨, 박태준 원장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수 씨. 소은 씨는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부정확률 99.9%입니다. 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30년. 3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원장님. 한수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소은 씨에게는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도 결과를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소은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한수는 잠시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은이의 첫 걸음마, 첫 웃음, 그리고 그날의 비. 그 모든 기억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내 딸을 만나러 가야 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의 눈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행복한 빛이었습니다. 한수는 차를 몰아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소은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수는 급히 소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소은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소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한수는 잠시 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소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아, 나야. 한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소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은의 집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 들으셨죠?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소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수는 그런 소은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이렇게 훌륭한 여성으로 자랐다니.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한수의 말에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잃어버리셨나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소은의 질문에 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유치원에 데리러 간 순간, 그리고 하은이가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소식.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어. 누군가 하은이 아빠라고 하면서 데려갔다고.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너를 찾아 헤맸어. 소은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은 입양된 이후부터예요. 그전에는. 소은은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입양될 때 갖고 있던 거예요. 양부모님이 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머리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딸기 모양의 머리핀. 한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하은이의 5번째 생일에 내가 선물한 머리핀이야. 하은이가 딸기를 좋아해서.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핀은 분명히 하은이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소은은 하은이였습니다. 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소은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은을 껴안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의 딸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하은아, 내 딸. 소은도 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부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필요 없었던 거라고. 한수는 소은의 어깨를 더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매일 너를 찾았어. 너는 내 전부였어, 하은아. 소은과 한수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소은이 한수에게서 살짝 떨어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제 이름이 하은이라니. 한수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하은이가 있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눈,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보조개. 한수는 소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은이는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 너는 정말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었으니까. 소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소은이라는 이름은 입양 가정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은이라는 또 다른 자아가 그녀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입양 가정에 가게 된 건가요? 누가 저를 데려간 거죠? 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경찰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누군가 너를 유치원에서 데려갔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입양기관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소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시기에 대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지워진 것처럼. 저의 양부모님은 정식 입양 절차를 통해 저를 입양하셨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은의 양부모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은이를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연락하니? 소은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제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양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은의 양부모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셨나 보구나. 네, 정말 좋은 부모님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소은의 말에 한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하은이는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은아, 아니 하은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까?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소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하은이라는 이름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소은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소은아.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수는 하은이가 실종된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은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놓친 3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취업이 잘 안 돼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지금은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한수는 소은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 소은은 한수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그의 말 한마디로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거야? 한수의 물음에 소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치킨을 좋아했어요. 특별한 날이면 항상 치킨을 먹고 싶어 했죠. 양부모님도 그걸 아시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늘 치킨을 사주셨어요. 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은이가 치킨을 좋아했던 것처럼 소은도 치킨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남아있던 기억일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도 치킨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 매달 첫날 우리는 함께 치킨을 먹었지. 소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매달 첫날이면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양어머니가 그걸 알고 항상 그날은 치킨을 사주셨죠. 한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이의 몸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의식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네. 우리의 치킨 날이야. 한수의 말에 소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 우리가 다시 만났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오늘 치킨 먹을래? 30년 만에 함께 먹는 치킨인데. 소은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서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마치 축복받은 날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두 사람은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한수는 맥주도 함께 시켰습니다. 치킨이 나오자 한수는 소은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재회를 위하여. 소은도 잔을 들어 한수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재회를 위하여. 첫 입을 베어 물자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래, 소은아? 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맛이 너무 익숙해서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아요. 한수는 소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그 치킨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먹는 치킨. 정말 맛있네요. 소은의 말에 한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을 마침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치킨을 먹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치킨을 다 먹고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7월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한강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수와 소은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딸 30년 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정말 크다면서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한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는데 점점 커졌어.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소은은 놀란 눈으로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응, 너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회사가 이렇게 커져버렸지. 한수의 말에 소은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시작한 작은 가게가 이제는 대기업이 되었다니.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소은의 말에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다기보다는 외로웠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으니까. 한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 손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소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소은의 말에 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있구나.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한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는 너가 3살 때 우리를 떠났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더군.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 소은은 한수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지만 아버지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려 애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혹시 제가 실종된 후에 어머니를 찾아보진 않으셨어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찾아봤지. 하지만 그녀도 종적을 감춘 상태였어. 이혼 후에 재혼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소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에 대해 알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더 알고 싶으세요? 한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소은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양부모와 함께한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추억, 대학에서의 경험, 그리고 취업 준비생으로도 겪었던 어려움까지. 한수는 딸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글 쓰는 것을 좋아해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은 꿈도 있어요. 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떤 글을 쓰는데? 주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정들이요. 가끔은 짧은 소설도 써요. 한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알아? 내 할머니도 글 쓰는 걸 좋아하셨어. 내 어머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일기를 쓰셨지. 어쩌면 그 재능이 너에게 물려진 걸지도 몰라. 소은은 그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뿌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혈연의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 혹시 아직 갖고 계신가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집에 보관하고 있어. 언젠가 내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가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니 더욱 의미가 있겠구나.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제가 아버지 댁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한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당장 가자. 내 집은 내 집이기도 해. 두 사람은 한수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수는 계속해서 소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영화, 음악. 30년 동안 놓친 모든 것을 하루에 다 알고 싶은 듯 했습니다. 한수의 집은 강남에 위치한 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소은은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호화로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왠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따뜻한 가정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집 아닌가요? 소은이 물었습니다. 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 집은 너를 찾으면 함께 살고 싶어서 산 거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소은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자신을 기다리며 이 큰 집에서 혼자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수는 소은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에는 소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할머니의 일기야. 한수가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쁜 글씨체였습니다. 할머니의 글씨가 정말 예쁘네요. 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할머니는 글씨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어. 내가 할머니를 만났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소은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페이지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하은이가 태어났다라는 제목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소은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그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5월 25일 오늘 우리 하은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손주를 보게 될 줄이야. 하은이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작고 여린 손가락, 동그란 볼,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있는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한수가 하늘의 은혜라는 뜻으로 하은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정말 딱 맞는 이름이다. 하은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내려준 은혜니까. 소은은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의 기록, 할머니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뿌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셨네요. 한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하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셨어. 안타깝게도 내가 4살 때 돌아가셔서 너와 함께한 시간이 짧았지만 소은은 일기장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자신의 첫걸음마, 첫말, 첫 웃음, 모든 순간이 할머니의 세심한 관찰력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소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8월 18일 오늘 의사가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두렵지 않다. 다만 하은이를 더 오래 볼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하은아,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제나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한수는 너를 위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
소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것도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기록을 간직해 주셔서. 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장에서 또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서부터 실종되기 전까지의 사진들이야. 전부 다 보관하고 있었어. 소은은 앨범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아기였을 때의 모습, 첫 걸음마를 떼는 모습,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소은은 그 사진들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는 듯 했습니다. 이 사진, 제가 치킨 먹고 있는 거네요. 한수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5번째 생일이었어. 그날 치킨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 이후로 매달 첫날이면 꼭 치킨을 먹자고 약속했지. 소은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한 장면은 아니지만 그 느낌, 그 맛, 그 행복감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치킨 먹을 때 가장 행복했거든요. 특히 매달 첫날에 먹는 치킨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비록 의식적인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아버지에게 이끌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다니. 한수는 소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결국 너는 내게 와주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은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해? 소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직 치킨집 일도 있고. 한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 페이스대로 하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없어. 소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해심 깊은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만나요. 그리고 매달 첫날엔 꼭 함께 치킨을 먹어요. 한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약속할게. 다음 날 소은은 평소처럼 치킨집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휴식 시간에 소은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 해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소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3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던 아버지를요. 사장님은 소은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은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극적인 재회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런데 그래서 일을 그만두는 거야?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글쓰기에 도전해 보려고요. 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행복을 빌어. 언제든 다시 오고 싶으면 말해. 그날 저녁 한수는 소은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잘 돼가? 소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될 것 같아요. 한수는 소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소은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공허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작.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한수는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받아들여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함께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날 그들은 약속대로 함께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30년 전에 중단된 약속의 이행이었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백만장자 할아버지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고 남은 여생을 딸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과 재산은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빈집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소은, 아니 하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의 지원 아래 작가로서의 꿈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처음부터 그들의 재회를 계획했는지도 모릅니다. 치킨에 대한 사랑, 매달 첫날의 특별함, 새끼손가락의 점.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다시 이어준 끈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언젠가는 기적을 만든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은의 몸이 매달 첫날 치킨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소중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은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나 채워지지 않은 공백이 있나요? 포기하지 말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소은처럼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